다음에 당연히 이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피고로 삼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들에 보면 예를 들면 2002년도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점유 자체가 이제 개념이 좀 애매하잖아요. 원래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를 점유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또는 언제부터 점유를 해왔느냐 또 누가 점유를 해왔느냐 이런 부분들이 실무상으로는 많이 논쟁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유와 관련된 그런 논쟁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 2002년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명도 사건이죠. 근데 이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을 낙찰받은 원고가 이 유치권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했는데 피고가 언제부터 점유를 해왔느냐 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비로소 점유하는 것은 압류의 처분 금지에 반한다고 그래가지고 무효로 보거든요. 그래서 유치권이 아주 이제 중요한 쟁점이죠. 유치권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하면서 유치권이 압류의 처분 금지에 반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부터 점유해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쟁점인데 그것을 쟁점으로 해서 다툰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사건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점유가 결국은 쟁점인데 유치권에 의해서 이제 점유하는 그런 사람이 점유 침탈을 당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점유 침탈을 당했다라고 해서 이제 불법 행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유치권에 의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점유 침탈을 당하게 되면 대응하는 방법은 점유 회수 소송, 점유를 돌려달라고 해서 점유 회수 소송을 해서 돌려받으면은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점유 회수 소송을 제대로 못해서 또는 뭐 안 해서 유치권이 그냥 없어져 버렸다, 소멸해 버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불법적인 점유 침탈 때문에 유치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렇게 대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그런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부분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피보전 권리로 점유 침탈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압류 사건에서 가압류 이의를 한, 다시 말하면 점유 침탈을 한 채무자, 가압류 사건의 채무자인 사람이 가압류 이의를 한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점유 침탈 당시에 채권자의 점유가 있었느냐,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점유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05년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와 점유보조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단순한 점유보조자는 피고 적격이 없죠. 그냥 이거 민법 195조에 따라서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본다라고 해서 독자적인 어떤 점유자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따로 피고로 삼을 필요는 없다는 것인데요. 이제 98년도 판결도 과연 이 사람이 문제된 사람이 점유자냐 점유보조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됐고요. 그다음에 91년도, 그다음에 80년, 99년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명도 소송에서는 결국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명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목표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게 누구를 상대로
누구를 피고로 삼아서 소송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일단은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피고를 잡으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점유 보조자인지 아닌지가 논란이 될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피고를 잡아보라고, 피고를 넣어서 하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해서 점유 보조자다라고 생각해서 피고를 잡지 않고 소송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점유자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게 되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피고를 잡아서 소송을 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취하를 하든지 아니면 유지를 하든지 하는 그런 대응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 취지와 인도 대상물의 특정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같은 것들로 특정이 되면은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안 되면은 청량 감정 같은 걸 하셔야 되겠죠.